안녕하세요. 2020년 새해에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오감만족 마켓 진행의 김다영입니다. 자,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좀 올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들을 내놓으면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김재훈 전문가님 모시고 2020년 시장에 대한 전망과 더불어서 오늘 좀 살펴볼 종목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 오늘 시장 흐름을 또 어떻게 보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새해가 열렸는데 뭐 새해고 뭐고 기관과 외인들은 무차별입니다. 네, 이러한 현상은 제가 어느 정도 이미 좀 눈치채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보통 매년 새해 되면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새로운 돈을 들고 시장으로 들어와요. 근데 그거를 기관이나 외인 투자자들이 다 받아줄 리가 없죠. 예. 너희 좀 두고 봐라. 야, 니네 너무 급하지 마. 그래서 약간 일부러 떨군 느낌? 매년 그래왔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까지는 좀 빠진 흐름 나올 거로 보여지고요. 내일 오후부터 조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무슨 한국에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지금 한국 경제 12월 수출입 동향 지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12월 감소세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예. 그 전에는 한 10% 이렇게 빠졌었는데 수출 감소세가 12월은 확실히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수입 추세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원래 수입이 늘어야 수출도 늘거든요. 그쵸. 대한민국은 모든 원자재, 기본 자재들이 다 수입이기 때문에 네. 수입이 늘어야 수출이 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늘어났다는 점은 그만큼 앞으로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쵸. 그래서 물론 2019년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수출입 자체가. 근데 마지막 12월에 다시 좀 올라와줬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네. 아마 이러한 긍정적인 점은 시장에 급격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누적되듯이 조금씩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빠질 때는 한 번에 급락이 나오고요. 올라갈 때는 야금야금 올라가요. 천천히 올라가죠.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좀 빠진다고 해서 걱정하시는 구간이 아니고요. 좀 빠지면 조정의 기회, 추가 매수라든가 신규 매수의 기회. 근데 오히려 이럴 때 빠져주면 매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모든 주가라는 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경우가 없이 항상 이렇게 파형을 그리면서 올라가거든요. 때문에 지금 약간 하락 파형인데 다시 올라갈 거다. 그런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2020년도는 아무래도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작년에 워낙 안 좋아가지고요. 기저효과라고 하죠. 상대적으로 예, 조금. 네. 작년보다 조금만 올라가도 굉장히 좀 경제가 좋아진 착시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이러한 착시 현상도 어떻게 보면은 다시 원자리로 복구되는 거기 때문에 경제에는 긍정적으로 보이거든요. 때문에 아마 뭐 착시라고는 하나 2019년보다 분명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주가도 현재에 머물기보다는 적어도 올라갈 거로 보여지고요. 제가 한 해 예상을 좀 해볼게요. 네. 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300선을 탈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해. 예. 제가 예상하는 밴드는 상단 2,300, 네. 하단 2,100, 2,150, 2,200. 2200. 예, 그렇죠. 요 정도 사이에서 이제 좀 유지해 줄 것 같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2,200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100포인트, 말 그대로 한 5%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그 이후로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약간 한국 경제 반도체 사이클 네. 이런 거에 따라 변경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의 밴드를 보면요. 자, 750선 정도까지. 이거 상하단을 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750선까지는 올라와 줄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670인데 750이면은 거의 10%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네. 때문에 지금 많이 뭐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다고는 하나 약간 쉬는 단계고요. 결국은 올라갈 거라 보여지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 1희 1비하지 마시고 자기 포지션 잘 지키면서 좀 버텨주는 구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일단 2019년 한 해 주요국들의 상승률을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여드리면은 자 간단히 좀 적어볼까요? 네, 네.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우리 시장은 미국과 굉장히 밀접하죠. 미국 안 네, 보고 안 밀접해요. 넘어갈 수 없겠는데 안 밀접한가요? 네, 이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 어떻게 됐나요? 2019년도 다른 나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네. 28%. 밀접할까요? 한국이랑? 다르네요. 네, 완전 달라요. 예. 미국은 굉장히 작년에 좋았어요. 예, 미국은 계속 좋아요. 네. 지금 미국은 내년도 좋을 거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게 그 세계 1위의 나라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29% 상승 마감했고요. 네. S&P 500이. 그다음에 일본. 저희 나라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많이 싸우고 있잖아요. 네. 일본은 전혀 타격도 안 입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얼마? 네, 한국만 힘듭니다. 일본 19%. 네.
상승. 그다음에 대만. 대만이 한국이랑 굉장히 많이 경쟁을 하는 나라거든요. 네. 24% 상승했어요. 오. 그리고 무역 전쟁을 한 중국조차도 22% 상승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미중 무역 협상, 미중 무역 분쟁이 한국이랑 한 것 같아요. 예. 볼까요? 한국은 얼마나 올랐는지? 한국은 막판에 조금 올라오면서 7.7%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승 마감했죠. 두 자릿수가 예. 되지 않네요. 근데 코스피가 이렇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1%. 네. 예.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나라 몇 개 없는데 코스닥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얘네가 먼저 갔어요. 한국은 그동안 경제 성장률이 침체되면서 많이 못 올랐는데 7.7%도 삼전이랑 네. 하이닉스가 주도한 거예요. 실제로 다른 종목은 오른 게 없습니다. 네. 예. 12월에 삼전이랑 하이닉스가 오르면서 만든 수치지 실질적으로 한국 증시가 성장한 건 거의 없어요.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좀 뒤따라가지 않을까. 네. 걱정되는 거는 근데 얘네 주요국 증시들이 뭐 일단은 대만은 뺀다고 쳐도 일단은 대만이 일본을 뺄게요. 네. 주요국이라는 게 가장 큰 G2잖아요. 그쵸. 이 증시들이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또 빠진다는 거죠. 같이 빠지겠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올해도 괜찮길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예, 굉장히 좀 전제 조건이 많죠. 그리고 또 이슈가 뭐가 있냐? 한국 부동산은 그래도 한국은 승자예요. 예, 왜냐하면 한국 부동산이 35% 올랐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예, 올랐어요. 2019년에. 코스닥, 코스피 안 올라도 부동산이 35%가 올랐다는 거는 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최고의 상승률이거든요. 네. 그 때문에 올해는 부동산 투자한 게 맞았죠. 예, 작년에는. 작년에는. 근데 부동산이 조금씩 굳어지고 좀 약간 매매가 적어지고 거래 절벽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조금씩 무너지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제가 네네. 좀 살펴봤는데 그 지방 부동산, 네네. 예, 그 호남권이라든가 충청권 이런 쪽은 지금 벌써부터 약간 좀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보통 원래 모든 게 오를 때는 서울부터 오르고요. 마지막에 지방이 올라와요. 빠질 때는 반대로 지방부터 지방부터. 떨어지고 서울 빠지는데 서울은 생각보다 또 많이 안 빠져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방 부동산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다. 근데 조금씩 다들 팔려고 하고 있어요. 네. 붕괴 조짐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약간 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좀 들어옵니다. 네. 부동산으로 진짜 엄청난 수익을 보고 많은 수익을 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부동산 이제 안 되겠다. 주식시장으로 가자. 그래서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이러한 전제에는 한국 시장이 좀 상승이 나와야 돼요. 그쵸. 그래야 이제 사람들도 주식 이제 할 만한가 보다. 그리고 돈이 들어오죠. 네.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돈이랑 새로운 돈이 합쳐지면서 주식시장이 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좀 좋은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부동산이 붕괴가 되면 안 돼요. 예. 붕괴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가계 부채 때문에 좀 굉장히 위험해지거든, 나라가. 네. 그러니까 부동산이 뭐랄까 좀 고점에서 스테이. 그러니까 고점에서 더 떨어지지도 않고 더 오르지도 않고 약간 머물러주는. 지금 좀 머물렀으면 그렇죠. 좋겠다. 그 정도 효과만 나와도 주식시장으로 돈이 흘러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네네. 저는 올해 이런 걸 좀 기대하고 있어요. 네. 저는 올해 한국 증시가 유난히 많이 빠진 이유가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하락한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들 돈이 있으면 부동산을 다 가니까. 주식으로 안 가요. 어. 예, 부동산으로 가요. 네네. 근데 실제로 부동산 수익률이 주식 수익률을 5배 이상 앞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한 분들은 성공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부동산도 고점을 찍었다고 생각한다면은 이제는 주식으로. 그렇죠. 근데 약간 정치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게 현 정권이 부동산이 무너지면은 많은 서민들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원하겠냐고. 그럼 표를 뺏기는데 어떻게든 부동산을 잡아두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스테이가 변수입니다. 필요하다. 예. 네. 그래서 아무래도 부동산이 꺾이는 시점은 총선 이후라고 봐요. 왜냐면 총선 전까지는 부동산 가격을 올려야지. 그래야 부동산을 투자한 사람들이 딴 데 안 찍고 계속 현 정권에 투표를 하죠. 네. 뭐 약간 총선도 좀 그건 약간 중요하네요. 정치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좀 위험한 생각일 수 있는데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네. 때문에 이런 거 좀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북한 핵 12월 말로 이제 끝났죠. 협상 기한이. 근데 아무 결과가 없었죠. 네. 그리고 북한이 얘기하기는 뭐 새로운 무기를 도입 중이다. 이건 그냥 한 말인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협상에 나옵니다. 네네. 항상 그 기념을 좋아하거든요. 기념일. 때문에 2월 말에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하노이 네. 실패한 회담. 네. 아마 그때쯤 다시 한번 얘기 나오지 않을까. 2월 예. 말쯤에.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네.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트럼프도 지금 강경하게 하고 있고 지금 미중무역협상 1월 15일 날 사인한다고 하죠. 그거 끝나고 나면 지금 중요한 이슈가 뭐야? 이란, 그쵸. 북한. 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최근 이란에 대해서 너네 두고 봐라 이러고 있어요. 그 다음 언제겠냐? 북한입니다.
외교적인 문제에 치중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서 그동안 미중무역 협상 때문에 북한에서 약간 무관심했었지만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외교 문제를 정치화 시켜가지고 약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약간 긴장을 해야 된다. 네. 김정은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도발적인 건 최대한 자제하고 있고 어. 지금 뭐 겉으로는 센 척하지만 속으로는 떨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대한민국이 진짜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통일밖에 없습니다. 어. 일본 너무 이기고 싶거든요. 예, 일본 얄밉잖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힘든데 걔는 또 경기가 엄청 좋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좀 이제 애국심이 있는 남자라 그런 걸 좀 말씀드리는데 네. 내년에 북한 좀 잘 뭐 굳이 그 적극적인 개방이 아니더라도 점진적 개방으로 좀 남북 교류 활성화시키고 좀 무역 제재 풀면서 무기 좀 축소시키고 하면서 하면은 네. 한민족이 같이 발전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김재윤 전문가와 함께 2019년 정리와 더불어서 2020년 어떻게 시장이 좀 이어져 나갈까를 살펴봤습니다. 자, 시장 흐름까지 짚어봤고요. 저희는 잠시 중간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과 투자의 달인이 뭉쳤다. 자, 키움증권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고요. 투자자 맞춤형 서비스인 투자의 달인도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중간 광고 보고 돌아왔는데요. 투자의 달인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종목을 좀 살펴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5G 장비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어요.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올라갈 거니까 갖고 왔어요. 네. 예. 이제 5G를 적극적으로 조금 보시는 여러분, 시간이 제가 지난주에 추천드린 종목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아나운서님이 휴가 가셔가지고 제가 혼자 했는데 네. 기억나실 거예요. 알테오젠. 알테오젠. 제가 JP모건 나가는 회사 중에서 가장 유력한 네 가지의 회사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뭐 악플도 날리고 했는데 네. 뭐 상관없습니다. 많이 올랐으면 된 거지. 올랐으니까요. 욕하라 그래요. 올랐으면 장땡이지. 알테오젠 제가 추천드리고 20% 넘게 올랐고요. 네네. 그리고 ABL 바이오. 오늘도 오르고 있죠. 예. 오히려 오늘 바이오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종목 오늘도 강하게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엔지캠 생명과학. 아이고. 이것도 오늘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네, 그런데요. 제가 26일날 추천드렸거든요. 이건 그 이후로 어마하게 올랐어요. 급상을 그리고 했고요. 티움바이오. 이것도 이때 추천드려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그래서 조회수 상당히 많이 나왔고 많은 분들 관심 가졌는데 네. 안 사. 좀 샀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그쵸.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뭐 바텍 계속 간다 그랬죠? 계속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세경 하이테크, DKT. 네. 보세요. 얼마나 잘 가고 있습니까? 제가 방송에서 다 언급했던 종목들이에요. 네. 사신 분들은 제가 다 요구간을 추천드렸거든요. 지금 다 수익권이에요. 솔리드 제가 말씀드렸죠. 솔리드 오늘 5% 상승이 나왔죠. 그렇죠. 제가 이때쯤 추천드렸거든요. 이때쯤. 지금 벌써 뭐 10% 수익 나는 구간이에요. 솔리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종목 농사지을 종목이다. 네. 근데 농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씨를 뿌렸어요. 드디어. 이제 상승 전환하는 구간에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종목 뭐였지 그거? 반도체 쪽이었는데 비메모리 반도체 쪽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하신 종목이 워낙 많아서 실리콘웍스. 실리콘웍스도. 이 종목은 오늘 좀 빠지고 있긴 한데 추천한 이후로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네네. 예, 야금야금 계속 오르고 있었죠. 이 종목은 제가 농사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개월 이상 보유.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추천한 종목이 바로 오르진 않더라도 언젠가 다 올라요. 제가 작년을 종합해 보면은 돼지열병주 가장 먼저 시작해서 가장 그쵸. 크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KH 바텍, 그리고 이낙연 관련주도 가장 먼저 언급해서 가장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최근 12월 중순에 바이오 얘기했죠. 12월 말에 바이오 팍팍 올랐잖아요. 네네. 그리고 제가 오늘 들어온 종목도 앞으로 상승이 무궁무진한 종목입니다. 자, 에이스테크. 에이스테크. 야, 에이스테크입니다. 정말 차트가 오묘하죠. 예. 이게 왜 오묘하냐? 이때 4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예. 거의 2배를 상승했어요. 한 번에. 네. 근데 올라간 기간이 어느 정도냐? 4월 달부터 5월 달까지 한 달 만에 2배가 올랐습니다. 근데 떨어졌어. 봐. 6월 달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떨어졌어요. 길게 좀 예. 떨어졌죠. 근데 지금 한 달 동안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죠. 보이시죠? 네. 이 얘기는 요 떨어졌던 원인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통신전비 점유율 확대로 에이스테크 관련해가지고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죠. 에이스테크는 주로
그 라디오 프리퀀시라고 하죠. 무선 통신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네.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테나 쪽 이쪽에 굉장히 강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지국이나 뭐 중계기 이런 거에 안테나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한 모듈을 행사하는 회사예요. 근데 에릭슨이라는 그 북유럽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밴드로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 5G 장비 쪽이 지금 굉장히 좀 잘 나가는 회사들이 에릭슨, 삼성전자, 노키아, 네. 그다음에 화웨이, 모토로라까지 있는데 화웨이는 조금 무너졌고 모토로라는 약간 미국 시장이 강하고 그렇죠. 그리고 에릭슨, 노키아가 원래 핸드폰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 이런 장비로 넘어가면서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네네. 그런 삼성전자도 지금 5G 장비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근데 그런 회사 중에서 삼성전자랑 에릭슨 두 군데 납품을 회사가 에이스테크입니다. 그러면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작년보다 좋죠. 좋아요. 네. 그럼 작년에 12,200원까지 갔잖아요. 그럼 올해도 12,200원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위로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제가 상승이 나오기 전에 추천을 드렸는데 오늘 상승이 나왔어. 나왔네요. 아침에 이때 제가 보고 추천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올라 버렸어. 근데 네. 아직까지도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솔리드랑 맥락을 더불어서 적어도 3, 4개월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매수 가격이 조금 비싸지긴 했는데 오늘 성급하게 따라가지 마시고요. 분명히 8,200원대 다시 와요. 네, 8,200원대, 8,290원이라도 좋습니다. 네네. 8,200원대 꼭 매수를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지금 매수 밴드를 한번 알려드리면요. 네. 매수 밴드가 7,800원부터 네. 예, 8,300원 요거 구간 사이.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가격은 한 8,100원 정도 평단을 맞추는 거죠. 그다음에 1차 목표가는 9,600원 수준. 현재 구간부터 한 20%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구간. 그다음에 2차 목표가는 여기 가장 거래가 많은 10,000원 부분. 네. 그다음에 뭐 결론적으로는 한 12,0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그 있습니다. 넘어까지도 괜찮다. 그렇죠. 네. 그래서 1차, 2차, 3차 목표가를 잘 보시고요. 항상 요 목표가에 갔을 때 조정이 나오면은 추가 매수해도 가능하고요. 네. 아니면은 요거를 뚫기 좀 힘들어 보인다. 그러면 일부 비중 축소. 네. 이런 식으로 약간 핸들링이 필요한 종목이에요. 음.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6개월 동안 하락했기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축적이 굉장히 크다. 6개월 동안 하락형 이런 걸 하락형 매집이라고 해요. 예, 실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이게 실질적으로는 많이 빠졌지만 그냥 안전하게 빠졌다는 거죠. 네. 예, 급락 없이 야금야금 빠진 거거든요. 그럼 요거를 이제 다시 매물대를 먹으면서 다시 올라갑니다. 1차 여기까지 왔죠. 2차, 3차, 4차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에스텍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밴드 7,800원 이상, 8,300원 이상, 네. 이하. 네. 요 밴드 안에서 매수를 해나가다 보면은 아마 한 3월 초, 4월 초까지는 좋은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네. 요 구간 매수를 하게 되면요, 결국 여기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주식은 파동이기 때문에 상승, 하락 이러면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상승 파동 나왔잖아. 그럼 요 구간에서 매수 시점 잡아야 돼요. 네. 요 시점을 잘 잡으시길 바라고요. 이 종목은 뭐 제가 일단은 5G 내년에 좀 유력한 종목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5G가 지금 올해 굉장히 좀 많이 상승했다가 좀 많이 빠졌죠. 네, 그렇죠. 근데 앞으로 반등 나올 구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직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그동안 추천했던 종목들 정말 많은 수익을 드렸는데 그렇죠. 정말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나중에 안 오르면 저한테 여기다 와서 저한테 욕해 주세요. 그럼 제가 답변 드릴게요. 네. 근데 안 오른 게 없어요. 여태까지 추천한 게. 그렇죠. 다 예. 주옥 같은 종목들이었어요. 네, 진짜 주옥 네. 같은 종목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은 좋은 결과 있으시고요. 정말 밑에 문자로 저 급등주 문자 주시면은 네. 저희 또 전문가들이랑 영업 조직에서 잘 대응해 드려가지고 더 좋은 종목 다양하게 드릴 수 있도록 상담해 드리니까요. 저도 원래는 이렇게 중장기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스타일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절로 문자 주시면은 네. 저희한테 리딩 받을 수도 있고 저한테 더욱더 상세한 리딩, 정확한 정보 네.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은 문자 주시면은 좀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소개해주신 종목들이 굉장히 다 좋았습니다. 오늘은 전문가님께서 에이스테크 종목을 가지고 오셨고요. 자, 매수가 밴드는 7,800원에서 8,300원 사이를 좀 추천을 해주셨고 1차 목표가는 9,600원, 2차 목표가는 10,000원, 그리고 3차 목표가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12,000원을 훨씬 넘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내년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에이스테크였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재현 전문가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종 마켓.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2020년 경자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